안녕하세요. 이상국가를 위한 이상적 교육의 필요성과 방안을 플라톤의 국가를 중심으로 탐구할 교육학과 오가영 문건우입니다. 저희는 철인 없는 세상 속에서 철인길러 세상 구하기라는 명제 아래 논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떠한가요? 개인주의가 만연해 타인을 비방하고 경계하며 배금주의를 숭배해 돈이 사람보다 중시됩니다. 이런 냉혹함이 팽배한 상태에서 우리는 점차 자신을 잃고 우리를 둘러싼 공동체를 상실해 갑니다. 위얼라이 등 수많은 유행어를 남기며 대한민국을 강타한 화제의 드라마 스카이캐슬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드라마가 더욱 인기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여과 없이 풍자했기 때문인데요. 드라마의 장면들을 보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선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입시 코디네이터를 통해 학교의 정보를 빼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지식을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닌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날까요?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의대 전문 학원이 급증하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육이 직면한 한계점을 묻는 문항에서 대입 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교육의 만족도 또한 5점 만점의 평균 2점으로 낮았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교육이지만 어쩔 수 없이 대학 입시라는 하나의 관문을 향해 모두가 뛰어가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플라톤의 국가론을 통해 올바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사회를 이루는 방안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국가론 7권에는 동굴 속에 갇혔던 사람이 동굴 밖 세상에 놀라는 묘사가 등장합니다. 교육의 관점에서 이 묘사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현상에서 참 세상의 진리를 발견하는 교육의 과정과 동일시됩니다. 동굴 속 사람이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의문과 질문을 통해 참 세상을 발견해가는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교육의 목적은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사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 결국은 이득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이고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플라톤은 교육이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을 바꿔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방향, 즉 진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자 철학의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적 개인과 이상적 사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플라톤은 국가를 큰 글씨로, 개인을 작은 글씨로 제시합니다. 먼저 큰 글씨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는 동을 지닌 생산자, 은을 지닌 방위자, 금을 지닌 통치자로 구성됩니다. 방위자와 통치자는 수호자로 지칭됩니다. 작은 글씨, 개인도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개인이 지닌 욕구를 절제하고 의지와 기계로 용기를 전환하며 이성을 바탕으로 지혜를 발휘할 때 개인이 이상적으로 자기매김한다고 여깁니다. 이제 이상적 사회를 이루는 이상적 개인을 기르기 위한 세 단계의 교육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생산자로서 절제하는 개인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다시 세 개의 단계로 나뉩니다. 출생부터 6세까지는 시나 음악, 시, 체육 등으로 신체와 영혼의 조화로운 발달에 도움이 되는 덕목을 익힙니다. 이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6세부터 18세까지는 체육과 음악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시기입니다. 시가 교육과 체육 교육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을 수양하여 장차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18세부터 20세까지는 군사훈련을 주로 수행하고 체육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주로 국가를 수호하려 군 복무를 수행하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합니다. 이 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들은 생산자로서 사회를 구성합니다. 다음은 2단계로 1단계를 통과한 생산자로서의 개인을 방위자로서 용기 있는 개인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20세부터 30세까지 이루어집니다. 3단계의 철학자와 변증법을 연구하기 전에 이에 필요한 대수, 기하, 천문학, 화성학 등 교과들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각 교과의 본질과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종합적이고 변증법적인 훈련을 수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3단계로 선발되지 못한 이들은 방위자가 됨으로써 통치자를 보조하면서 수호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로 통치자로서 지혜로운 개인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30에서 35세까지 5년간 변칙범과 철학을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대화하고 사색하면서 본질이나 이데아 그 자체를 파악하며 선 자체를 파악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35세부터 50세까지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경험을 다양하게 수행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배운 바를 당금질할 수 있는 실무에 종사합니다. 50세 이후로 지속해서 이데아를 탐구하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여 국가를 통치합니다. 이는 개인의 특권이라기보단 불가피하게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로 인식됩니다. 우리 사회와 교육 문제,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적 개인과 이상국가를 살펴보고 이상적 개인을 기르려 플라톤이 고안한 교육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주의와 배금주의가 팽배해 공동체와 자신을 잃어버리는 개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철학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당위성을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이 우리 사회를 이루는 존재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와 관련한 시를 전하려 합니다. 민족 시인 윤동주의 눈 감고 간다입니다. 이처럼 이상적 개인과 이상국가를 이루려 하지만 그럼에도 색태가 녹록지 않아 겨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타락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한 이상적 가치를 인식하면서 이를 개발해 이상적 사회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하는 듯해 소개합니다. 우리에 담긴 가치가 실현되어 사회가 조금은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